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떤 어머님이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띠리릭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어머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됐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그런데 놀란 어머님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화에 속아서 출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인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빼간지 아십니까? 바로 새마을금고 직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직원 이제 겨우 3개월 된 직원이고 누구든 나쁜 마음만 먹으면 또 이런 일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3월 27일 수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교량을 향해 접근하는 대형 선박 보이시는데요. 어머나! 충돌과 동시에 형체도 없이 다리 2.6km의 길이 다리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미국의 한 항구 교량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인데요. 다리와 충돌했던 선박 역시 시뻘건 불꽃이 있는가 하면서 무너진 다리와 함께 침몰하고 있죠. 세상에.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니, 영상으로만 봐선 그 충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인지 정말 실감이 되지 않는데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다리 길이가 2.6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다리입니다. 기네요. 네. 긴 다리가 지금 뭐 성냥개비 무너지듯이 지금 무너진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머어머 세상에. 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충격의 정도가 실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세상에. 일단 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일단 도널드 하인부츠 전 볼티모어 소방서장이 이제 저 볼티모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아하. 수초간 집을 흔드는 소리에 놀라셨겠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낄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사실 다리가 무너졌대. 2.6km짜리 다리가. 그러면 보통 농담인 줄 알잖아요. 네. 그 사고 목격자가 동료가 다리 무너졌다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앵커의 얘기로는 저렇게 다리가 완벽하게 붕괴된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선박 크기가 굉장히 큰가 봐요. 저 선박과 부딪혀서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교량은 거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고의 충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혹시 인명피해는 없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일단 저 사고 선박이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입니다. 무려 5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갑판에 싣고 있었고요. 어허. 스리랑카로 갈 예정이었는데 네. 볼티모어 항구를 출발한 뒤 새벽 1시 30분경에 갑자기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충돌 당시에 저때 그 선박은요,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조종이 아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고 어머나.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때 실종자가 20여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인명피해는 사망 1명에 실종 5명, 구조 2명입니다. 네. 당시 다리 위에 그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2명이 구조가 됐을 뿐 나머지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약 18시간 만에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사망사고, 이 교량 붕괴, 다리 붕괴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애초에 이 보도, 현지 보도로는 하재근 평론가님 실종자가 20명에 이른다. 물론 그보다는 실종 규모가 조금 줄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인명피해가 났어요. 저 다리가 미국의 695번 고속도로의 일부인데 저 다리의 통행량이 1년에
124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서 저 정도의 사건이 불시에 터졌으면 어쩌면 더 큰 참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머나. 왜 그 이제 처음에는 보도가 뭐 20명의 실종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다가 그것보다 적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처음에 이제 저 선박이 새벽 1시에 스리랑카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새벽 1시 반경에 동력을 잃고 항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메이데이 막 하고 이제 그 긴급 신고를 하면서 네. 그 다리 위를 즉각 대피시켜라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경찰에 대피를 시켰고 2분쯤 후에 저 선박이 다리랑 부딪혔는데 아하. 그때 이미 다리가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참변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1년에 통행량이 무지하게 많은 그런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다행히 통제가 됐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never would you think that you would physically see the Key Bridge tumble down like that. It looked like something out of an action movie. And you just We're going to send all the federal resources they need as we respond to this emergency. And I mean all the federal resources.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침통한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보였던 인물이요. 그 해당 이 지역의 시장이래요. 근데 그 방금 시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백성 변호사님? 마치 액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볼티모어 시장의 얘기는 그 정도로 이 사고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아하. 아까 저희도 봤지만 저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그래픽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비현실적인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크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게 교통량 아까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네. 저 다리가 사라지면 저길 지나갈 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겠네요. 엄청나게 우회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도 엄청나게 큰 불편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출퇴근하던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걸 그렇죠. 이용해서는. 맞습니다. 저 볼티모어 항구가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17등에 해당하는 대형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물류량도 많은 그런 항구인데 지금 그것도 전부 다 스톱됐고요. 어허. 지금 무너진 다리가 항로를 가로막은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내 1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항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 자동차 공급이나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액션 무비라는 발언, 그거는 제가 아까 굉장히 선회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런 비극적인 장면에서 과연 시장이 액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라고 했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내에서도 여러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저 해당 선박이 작년에 선박 검사에서도 이미 결함이 한번 확인이 됐었던 선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아까 저 선박의 선장이 메이데이라고 구조 요청을 해서 차량이 통제된 건 다행이지만 사고에 어떤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건 인재예요, 인재. 이건 반드시 사고 원인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요. 오호, 대박 사건 제목 보세요. 기안 84에 8,400원 전시회. 허허, 뭔가 이거 운율을 맞췄을까요? 기안 84, 8400. 네, 그런데 혹시 김묘성 기자님 기안 84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래도 기안 84를 기안 84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기안 84 작가 명입니다. 기안은 화성시 기안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지명에서 따왔고요. 네. 84년생, 84년생이기 때문에 84라고 붙였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진 않지만 출연하는 방송마다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연예 대상까지 탔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기안 84 본업이 화가이자 웹툰 작가거든요. 어허.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기안 84의 그림을 보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웹툰을 많이 접했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기안 84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를 했는데 네. 티켓 값이 화제입니다. 얼마인데요? 일단 2년 동안 짬짬이 준비한 전시회 합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티켓 값
8,400원입니다. 라고 하네요. 8,400달러가 아니라 일단 8,400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기안84 보시면 시청자분들은 그래 맞다 얼굴 보니 알겠다. 근데 맞아 예능 나와서 막 웃기긴데 재밌게 말하던데 이것까지 아실 때요. 그런데 뭐? 그림을 그린다고? 대체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요. 네, 오셔서 뭐 작품도 봐주시고. 작업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컴퓨터로 도안을 따요. 도안을 따서 이제 캔버스에다 이제 그 뭐라 그래 터치감 있는 것도 좀 좋아해서. 작품을 그림을 그린 것에 벗어나서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직접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도 직접 많은 이 오신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는데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티켓 값이 왜 화제라는 거예요? 일단 뭐 기안84 젊은 층들한테는 이제 웹툰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 뭐 캐릭터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지금 기안84가 지금 조금 전에 보이는 저런 작품들 우리가 보통 장르를 팝아트라고 하죠. 뭐 유사한 우리가 좀 아는 사람 하면 앤디 워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티켓 값이 화제냐? 지금 저런 그림 작품이나 아까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고 네. 무엇보다 기안84는 굉장히 유명인입니다. 아하. 그런데 티켓 값이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싼 8,400원. 어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중들이 야, 이 정도 되면 재능 기부 아니냐? 오. 기안84라 8,400원이냐? 야, 이거는 정말 꼭 가봐야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의 뭐 공연이나 팬미팅 표값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고가 논란들 굉장히 많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기안84는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도슨트까지 그러니까 전부 그림 대한 설명까지 본인이 네. 직접 나와서 하잖아요. 아하. 근데 그런 정도의 이런 전시에 티켓값이 8,4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얘기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가기가 쉽지 않겠죠. 아하. 왜냐하면 예매 전쟁. 그러네요. 금방 표가 동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림의 문외한인 진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이 기안84의 생애 첫 전시회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개인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열린 개인전 이름은 풀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풀, 가득 가지고 있는 풀소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인전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익금이 한 8,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금액 모두 다 아동복지협회에 기부했다라는 아이고. 또 착한 선행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기안84가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전국 보육원에 있는 한 15명 청소년들에게 미술 교육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직접 도슨트가 돼서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모습도 보시고 아하. 오겠습니다. 네네. 이제 좀 제가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오면은 그 가슴이 그냥 철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또 뭔 일 찾았어? 그냥 뭐 했다 하면 막 기사가 나가고 그냥 악플이 날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사주에 그 구설수 사주가 있대. 그래서 만화 그리면서 사실은 돈도 좀 많이 벌기도 했고 반대로 뭔가 이렇게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 언젠가부터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 다니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그냥 이제 좀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숨막혀 오는 감정들을 좀 한번 그려봤고. 저런 모습 보시고 하재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방송에서는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은 코믹한 버전 그리고 약간은 어떤 상황에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좀 다른 모습 봤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기안84 씨가 상당히 진지한 모습도 보여주고 네. 자기의 속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기안84 씨가 비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연예 대상을 받은 주인공이거든요. 정말 잘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잘 나가서
풀소위의 청년이 됐고 건물 주님까지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뭐 어허. 맨날 웃고만 살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은 뭔가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이고 네. 막 숨 막혀오는 감정이 있었다. 어. 그렇게 작품을 그렸다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막 그렇게 보이면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대상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고향 여주를 방문했는데 너무 환대해 주니까 무섭더라. 어머나.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당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영상이 있거든요. 아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TV 나와서 뭐 내가 뭐 뉴욕 살 때, 내가 뭐 파리에 있을 때 그런 데서 뭐 내가 살았다는 얘기 백날 해봐야 이런 거 안 달아줍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이, 우리 여주 정이 넘칩니다. 개신이는 좀 작아요. 서울로 치면 한 동? 동 정도? 동에만 달지 않고 흥천면에 한 7개가 달려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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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이 무슨 당선된 것도 아닌데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주 시청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김묘성 기자님, 제가 잘못 느낀지 몰라도 저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랑인데, 누가 봐도 자랑 아니에요, 자랑?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비연예인 최초로 대상까지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환호를 받고 몇 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는데 사실 연예인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비연예인이라고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는 이유는 네. 그 맨 처음에 방송을 했을 때의 어떤 솔직함, 아니 솔직함을 넘어서 기이한 모습까지 그 초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하. 그 예로 처음에 옷을 안 갈아입기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옷은 그냥 입는 것만 입는다고 해요. 협찬이 많이 들어오지만. 아. 그리고 머리도 집에서 그냥 혼자 자릅니다. 큼지막한 가위를 들고 와서요. 공중공중 그냥 쑥덕쑥덕 잘라요. 그런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꾸민 듯 꾸밈 없는 모습, 아마 기안84 씨의 매력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또 앞으로의 또 활동, 무궁무진한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뭔가 오싹하고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지난 18일 부산 수영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한 카페 앞에 있는 CCTV에 포착된 장면이 아주 가관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무슨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요. 주변을 살피면서 막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물의 잎, 줄기를 손으로 움켜쥐고요. 오. 그대로 꾹 꺾어버리는 아이고. 장면입니다. 아이고. 줄기 오. 3개를 차례로 부러뜨린가 하면요. 네. 또 꺾은 줄기 잎부분을 야무지게 저렇게 챙겨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이제 저게 카페 앞이었잖아요. 백성훈 사님, 그 카페 뭐 관계자분께서 저 화분 뭐 가지치기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그 뉴스파이터에 소개된 이유는 이 수영구의 한 카페 사장님이 SNS에 이 내용을 올려서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별일을 다 겪고 이제 겪을 만한 일들은 다 겪었구나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앞에 나무는 행운목이라고 하고 저 카페를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에 가서 가지고 온 그 아이, 이분 표현입니다. 아이라고 합니다. 네.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저 카페 안에 두다가 어머나? 봄이니까 밖에 두고 퇴근하고 출근하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림처럼. 댕강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입니다. 식물 살해 및 유기범을 찾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하고 CCTV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아까 CCTV 영상을 보시면 저 때는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쯤 그러니까 아직 출근 시간은 좀 전이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닐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마스크 뭐 모자 다 쓰고 저게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나 봐요. 그러네요.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고 식물 줄기랑 전부 다 좀 꺾어버린 건데 저 식물이 7년에 한 번 불규칙한 주기로 꽃이 피고 저 꽃이 핀 꽃을 목격한 사람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큰 행운이 온다라고 해서 행운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줄기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간혹 가다가요 그런 피해는 들어봤어요. 우리 가게 앞에 둔 화분을 통째로 누가 들고 갔어요. 그런 건 들어봤지만 아니 저렇게 줄기를 뚝 또는 줄기 댕강 줄기만 가져간 거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카페 사장님도 얼마나 황당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함과 동시에 저희 식물이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CCTV를 돌려보니까 월요일 새벽에 어떤 할머니가 식물을 꺾어 가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댕강 잘려가지고 몸통만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면이 잘려진 것처럼 매끈하게 잘려져 있었거든요. 상태를 보면 다시 자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엄청 말라있고 푸석푸석하고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화도 별로 안 나고요. 이거를 보셨으면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다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얼마나 분노가 치밀면 하재근 평론가 이제는 거의 화가 나는 것도 거의 포기하신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희 보는 저희도. 예, 그렇습니다. 저 카페 사장님이 저 행운목을 식물원까지 가서 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공들여 키운 건데 우리 평소에는 저렇게 밖에 놔두지 않고 카페 한가운데 저걸 딱 놓으면서 일종의 저 외쪽에 있는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카페 한가운데 딱 놓고 일종의 인테리어 포인트로 그렇게 잘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전날 딱 하룻밤 밖에 잠깐 놔뒀었는데 그때 누가 저렇게 확 꺾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우측에 보면 꺾인 단면이 빨갛게 그 진액이 스며 나와 있어서 아이고. 더 처참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저 카페 사장님이 너무나 막 상심이 크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저 사연이 알려진 이후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해줘서 네. 그나마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장님이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올린 거거든요. 네. 제보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아유, 식물이지만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은 해요. 말 못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식물도 다 감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식물과 교감하면 식물이 쑥쑥 자란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게 앞에 남의 가게에 있는 저 식물 줄기를 댕강 잘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식물 학대범을 찾는다라고 이 영상을 올렸는데 SNS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무려 4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4,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데 대체로 생각이 참 비슷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식물도 생명인데 너무 잔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이 있었어요. 자기 집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가져간 것 같다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건 훔친 것도 아니고 죽인 거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분노만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혹시 범죄는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죠. 아하. 일단 카페 사장님은 식물 살해범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네. 아까 좀 전에 식물 학대 이런 얘기도 쓰셨는데 일단 법상 이 행운목은 재물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윗부분을 왜 지금 잘라가지고 가져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괴죄 아니면 절도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당이 될 거고요. 일단은 저 행운목은 이제 저 밑에 몸통만 다 남아서 더 이상 효용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제가 너무 정없게 효용을 상실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뉴스파이터에서까지 이렇게 지금 이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으면 아마 저거 댕강 꺾어 가신 행운목 꺾어 간 사람 주변 분들도 다 봤을 거예요. 네.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네. 아까 카페 사장님 얘기도 최소한 사과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가서 사죄하시는 게 일단 저 1차적인 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뉴스파이터 전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때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 복귀는 못하더라도 들고 찾아가셔서 사죄하고 100배 사죄하고 정말로 선처를 요청하세요. 선처를 바라세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거 지금 가져가신 분이란 표현 안 쓸 거. 가져간 사람은요.
자기 집이든 가게든 어딘가 남한테 전시하고 또 뭐 어쨌든 보여주기 위한 마음도 있을 거.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어머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샀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보신 분들은 이거 얼마 전에 뉴스파에서 나온 그런 비슷한데 뭔가 캥기는 구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정말 광명 찾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오늘 왜 이럽니까? 택시 안에서 왜 하이킥을 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부산에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택시가 달리고 있었으니까 택시 기사분은 운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손님이 있었는데 아하. 손님이 황당한 짓을 벌인 겁니다. 어머나?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을 보시면 네. 당시에 지난 토요일 저녁인데 네. 한 남성이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아 탑니다. 네. 그러더니 처음에는 조용히 잘 가는가 싶었는데 네. 갑자기 주행 중에 택시 기사 얼굴을 향해서 어머나. 손바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발길질을 하려고 하이킥을 하는 듯한 저런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어허. 지금 기사분은 운전 중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택시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 그리고 해외에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택시 기사분 이 기사님 쪽에 운전석에 이렇게 방어막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위험천만한 짓을 저지른 이 진상 손님의 행패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어허. 뒤에 영상 더 보시죠.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승객은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버립니다. 물론 뒤늦게 계산을 하긴 했지만 네. 두 사람의 실랑이는 택시 밖에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요. 위협을 합니다. 결함간 그리고 택시 쪽으로 달려가더니 택시를 빼앗아서 달아나려고까지 합니다. 뭐나? 지금 폭행도 모자라서 지금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순간적이지만 택시를 빼앗으려고 했다.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손정민 변호사님? 네, 지난 23일 오후 8시 25분경에 부산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60대 승객 만취 상태였고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멱살 잡는 장면부터는 내려가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경찰에 내가 차를 몰고 갈게라고 하면서 차를 빼앗으려고까지 했고요. 실제로 시동을 걸려는 시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만취 상태로 만약에 택시 기사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음주운전까지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저기는 내리막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자칫 이 택시 운전대를 잡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님은요,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저 사건 이후에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빨리 이제 가라 하니까 속력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길질 하려고 일하기 때문에 운전석을 탈취하려고 해서 제가 막 몸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막 이 멱살 잡히고 하면서 뺨도 한두 대 맞고 늙은 놈이 운전을 그렇게 이따가 택시를 하지. 그냥 니는 이 시간 이후에 교통사고가 막 차에 받쳐 죽었더라 하면서 그 말에 나 너무 막 떨리고 막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잠이 지금 잘 안 옵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 승객 표현 승객이 저 인간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이 기사님한테 했던 말 들으셨죠? 제가 두 번 다시는 안 할게요. 반복 안 할게요. 왜 기사님한테 또다시 고통이 되실까 봐. 그런데 저게 사람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폭력도 큰 잘못된 가해 행위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는 폭언도 정말 심각한 가해 행위거든요. 근데 저 승객이 이 택시 기사분한테 멱살 잡고 뺨도 두 대 때리고 심지어 방금 그 택시 기사분이 소개했던 차마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폭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막 심지어 뭐 죽어버려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또 상대 기사를 완전히 모욕하는 이런 말까지 하니까
저 기사 보는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아직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고 저 사건 이후로 사흘 동안 운전대를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에까지 큰 지장을 받은 건데 근데 저 사건 이후에 그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아직까지도 사과를 전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 게 이게 뭐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당연히 되죠. 아하. 죄는 당연히 되고 이게 일반 폭행보다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이제 가중 처벌이 돼서 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 운전자 폭행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저 분이 받는 폭행의 피해도 피해지만 자칫 저러다가 운전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 나면 어떡해요? 사회적 위험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는데 네. 전 도대체 저 남성이 왜 저랬을까? 그러네요. 저는 그냥 만취 상태에서 자기 기분 때문에 그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뭔데요? 내가 보기에 택시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 저게 과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강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60대 승객이란 인간 진짜 반성 전에 어쨌든 이 행위로 처벌받을 거예요. 처벌받고 나서도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석고대죄 100배 사죄하는 마음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저 택시기사님께 사과 분명히 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유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프랑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카페 문화입니다. 아. 파리에 가면 정말 예쁜 카페들 너무 많은데 네. 13년 만에 이색 행사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행사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쟁반을 든 사람들이 출발 신호가 울리자 재빠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흰색 와이셔츠에 뭐 단체 주문 검은 바지를 들어왔나요? 입었죠. 어허. 크루아상, 커피, 물이 든 쟁반을 들고 사람들이 또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멀리도 가네요, 네. 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아이고,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어디서 배달 주문 들어온 거면 저 오토바이로 타고 가지 어떻게 뭘까지 저 쟁반 들고 가는 거예요? 저게 아주 유명한 경주 대회인데요. 어? 웨이터 경주 대회입니다. 오. 저게 파리에서 19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박 거의 사건. 100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가 와. 2011년에 중단됐었거든요. 저 대회예요? 네, 대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단됐다가 네. 올 여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아하. 그 올림픽을 기념해서 13년 만에 저 대회가 부활이 된 거예요. 네. 쟁반에 크루아상, 빵, 에스프레소 커피, 물 이렇게 딱 담고 웨이터가 이렇게 서빙하듯이 그대로 들고 가면서 음식하고 음료를 전혀 흘리지 않고 2km를 완주하는 대회입니다. 야, 정말 유서 깊은 대회라는 게 일단 또 이색적이고 저런 대회가 잘 치러지려면 그리고 올림픽 잘 치러지려면요. 파리, 프랑스가요 또 뭔가 보안 문제, 테러로부터 또 안전하다는 걸 또 전 세계에 입증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해봅니다.